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지대학교는 뭐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만큼 다들 알고 계시는 학교고 뭐 70년 정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 이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건은 그 2004년에 명지학원이 명지대 캠퍼스 부지 내에 명지 알펜하임이라는 실버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지학원 측은 이 실버타운 내에 골프장을 건설을 해서 그 입주자들이 평생 무료로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했고요. 이거는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기 때문에 분양도 원활히 돼서 많은 가구들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가 된 것이 이 명지학원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분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라고 해서 분양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소송이 2013년경에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내용은 명지학원이 패소를 했고 192억 원을 배상을 해라 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판결에 따라서 명지학원이 배상을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문제는 명지학원 측에서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배상을 전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민이 되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학교 법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도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2018년 말에 그 원고분들 중에 한 분이 일단 대표로 해서 명지학원을 파산해달라라는 신청을 한 것이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명지학원 측, 정확하게는 뭐 분양 당시에 보증을 섰던 곳에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회생 절차라는 것이 신청이 되었고 그동안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최근 2월 8일 날 회생 법원에서 이 회생 절차를 중단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파산 신청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토를 하고 파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파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파산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지급불능 내지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른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렇게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이제 여기를 운영하거나 그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나 법인에게는 굉장히 많은 채무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최대한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어떻게 해서든지 경매를 하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각 채무자들한테 좀 공평하게 최대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뭐 소위 얘기하는 빚잔치를 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하는 것을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원고분이 이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것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뭐 일부라도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마지막 강구 수단으로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회생 절차를 신청을 다시 했다고 했는데, 회생 절차라는 거는 이렇게 경제적 파탄 상태에는 빠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할 가치가 더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채권자들이 이 채권 행사하는 거를 좀 자제를 시키고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경제적으로 복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면서 뭐 중간중간 당연히 적절하게 빚의 변제도 이루어지고 뭐 일부는 탕감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게 해서 다시 이제 좀 가치 있는 기업으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채무자 측에 회생 계획안이라는 거를 제출하도록 해서 실제로 어떻게 회생이 가능한지 좀 이런 걸 검토를 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근데 이 명지학원 측에서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버타운 그 부지를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형태로 개발을 하고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일부 빚을 갚고 또 다시 재건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뭐 매도하거나 뭐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같은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인데요. 따라서 이 명지학원이 알펜하임 부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당연히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는 허가하기가 힘들다. 이걸 그냥 바로 매각해버리면은 기본재산이 너무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 불허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법원에서도 그렇다면은 지금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실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2월 8일에 일단 회생 절차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파산 신청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나면은 애초에 신청했던 대로 그 소위 얘기하는 빚잔치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명지학원은 파산이 되고 각 채권자들에게 이제 일정 부분씩 빚을 갚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게 일반 법인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명지학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지대나 명지전문대, 그 외에 여러 중고등학교들도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채권자들,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분들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셨겠지만, 현재 지금 명지대학교나 이런 명지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재학생들만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외에 여기에 소속되어서 여기를 생계의 터전으로 잡고 있는 교직원 분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명지학원이 파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과연 내가 다니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지, 학교가 계속 유지되는지 당연히 걱정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번에 입학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예비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대학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명지학원 측에서는 회생 계획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애초에 허가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무작정 부지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이걸 가지고 변제를 한다고 하면은 향후에 다시 기본재산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기존에 쉽게 허가를 내주지 못했던 거는 맞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최대한 회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입장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설령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까지는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좀 유예를 좀 요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상을 받아야 할 원고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다른 또 채무자들도 채권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들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회생을 하고 학교를 좀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가 갑자기 없어질 경우에는 사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로 전환을 하는 방안도 있고 주변 학교들로 재배치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큰 거는 역시 대학생들, 전문대하고 그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 안 될 경우에는 특별 편입 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상호 간의 의견들이 조율이 돼서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파산되는 사태까지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원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이렇게 방만한 운영이나 사실 그간의 비리들로 인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관리관청에서의 관리 감독도 좀 더 치밀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한 피해를 지금 학생들이 제일 가장 크게 겪게 된 상황이 안타깝긴 한데, 아무쪼록 정상화가 잘 되어서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고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